네, 이제 우리 진이 거 한번 볼게요. 일단 개요부터 한번 봅시다. 1문단이 사실 마케팅 관련된 이력들이 많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 둘 다 비슷하네요. 사실은 1, 2, 3문단 자체가 전부 다 매칭이 되면 참 좋겠지만 아닌 상황에서 이 동아리 관련된 내용이 1문단 들어가 있는데 이게 몇 년도 이력이에요? 7년도. 지울게요. 안녕. 이건 피아노 학원인가요? 네. 알바예요? 인턴이에요? 여긴 인턴이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도화세움에서 했던 인턴. 아, 인턴을 하긴 했어요, 여기서? 네, 증명서 주시고.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서 디지털 마케팅 쪽에 인턴 했던 부분들이 여기 이제 2문단에 들어가고 3문단에 도화세움을 썼는데 사실 도화세움을 시작을 먼저 했으면 2문단이 도화세움이 나오고 3문단이 위 나와야 맞는 것 같긴 해요. 얘가 먼저 시작이죠. 하나예요. 하나인데 다른 소스를 끄집어내는. 그쵸. 근데 이 소스의 순서는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도화세움에서 연결돼서 이거 인턴을 한 거면 얘가 네. 먼저 나와야 맞아요. 아. 맥락상. 도화세움이 2문단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2문단 먼저 볼게요. 도화세움에서 본인이 그러면 보여주고 싶은 건 협업인가요? 네. 실제로 팀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에서 그 디지털 마케팅 인턴 했었던 부분은 어필하고 싶은 게 기획력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3문단을 우리가 추가를 해야 돼요. 인턴이 됐든 알바가 됐든 관련된 알바를 하나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알바가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된 알바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능 기부 사이트 같은 데서 본인이 재능 기부로 건을 올려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뉴스 제작이 가능하다라던가 아니면 쇼폼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재능 기부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를 해봐도 괜찮아요. 제일 쉬운 부분이에요. 그런 뭔가 관련된 내용이 하나 정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3주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홀리한테도 얘기했지만 최근 이력이 중요하고 이전에 오래된 이력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래된 이력을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쓰는 게 별로 좋지 않고요. 최근의 이력으로 쓰고 최근 이력이 본인이 정하고 가고자 하는 직무와 매칭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3문단 추가 둘 다 마찬가지. 3문단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력을 만들고 3문단을 추가하는 거 둘 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3문단이 1문단이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원래 2문단에 디지털 마케팅 인턴 업무 했던 거, 그 다음에 추가되는 3문단이 있을 거라고 예정하고 자기소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문단 내용을 먼저 볼게요. 여기 시작 부분이 도화세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도화세움이 무엇이고 내가 거기서 뭘 했고 어떤 프로젝트들을 맡아서 해봤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뭐 팀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협업 또한 중요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첫 줄을 쓰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맥락상 한 문단의 자소서가 아니라 에세이잖아요. 에세이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서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장에 나와야 될 내용이 먼저 나와버린 상황이에요. 두 번째 주제문에 나와야 될 내용입니다. 글을 읽는 사람은 도화세움이 무엇이고 뭐를 하는 프로그램이고 왜 한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적어준 다음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가 첫 문장에 나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특히 땡땡땡땡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런 부분에서 팀원 간의 충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팀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가 나와야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두 번째 문장에 우리가 주제문을 만들 때 앞부분에는 이 문단 전체의 내용을 포괄해서 정리하고 뒷부분에 인사이트를 넣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상황이 나와야 되죠. 아까 이제 팀원들 간의 충돌을 뭐 이렇게 하고 라는 식으로 잡으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 상황에서 팀원 간의 충돌이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었는지를 써줘야 되겠죠. 지금 문제 상황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나오는 문장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실제로 팀원 간의 충돌하고 와야 되는 팀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였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에 몇몇 팀원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몇몇 팀원들은 이런 식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가 뒤에 나오겠죠. 본인이 하고 있는 팀 내에서 벌어진 상황적인 부분들을 문제사항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플랜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문장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문장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문장은 이력의 전체적인 개요, 두 번째 문장 주제문, 세 번째 문장 문제 상황, 네 번째 문장 생각 판단 플랜, 맞죠? 다섯 번째 문장부터는 내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친밀도를 높였고, 근데 이거를 구체화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편하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친밀도를 높였는지가 나와야 돼요.
회식 이걸로는 부족한 거. 아까 말한 편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에는 회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분위기를 어떻게 메이킹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회식을 진행했다.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진 않아요. 회식을 진행했다는 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보다는 내가 그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써주는 게 훨씬 낫겠죠.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중에 하나가 회식, 간단한 티타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식으로 하나의 소스로 넣는 건 괜찮은데 회식을 진행했어요. 내 액션이 회식이에요 라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내가 협업력이 있어서 내 느낌으로 보여주기는 어렵죠. 전체 회의 함께해서 진행 상황 공유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라는 부분 뭐 나쁘진 않은데요. 여기서 진행 상황 공유에 대한 방법이 좀 더 중요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공유에 대한 방법이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공유하도록 했고 어떤 식으로 본인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제안했다도 제안을 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좋겠고요. 화상 채팅을 주로 이용하는 팀이 많았으나 이게 남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말고 그냥 우리 팀에서 했던 나의 해결 방안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디지털 마케팅 인턴 경험이겠죠. 지금 내용이 되게 짧아요. 이렇게 자소 문단이 짧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말했던 9문장이 다 들어가면 이 얘기는 뭔가가 하나 빠졌거나 중간에 내용 디테일이 굉장히 없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둘 다겠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장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맡아서 어떤 걸 했다. 광고 소재를 제작 집행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력서 기반으로 좀 더 디테일한 업무 내용들이 더 나와주면 좋겠다. 고객의 니즈와 경쟁사를 여기서 고객의 니즈랑 경쟁사랑 연결될 수 없는 명사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고객의 니즈와 경쟁사 동향은 가능해요. 여튼 뭐 이런 사소한 거 조금 넘어가더라도 시장 조사는 뭐 했어요? 피아노 학원이어가지고 네. 취미 시장이나 성인들이 뭐 피아노를 얼마나 치는지 남자가 더 치나 여자가 더 치나 이런 내용들 사실 엄청 함축해서 제가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얼만큼 디테일하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네. 다 쓴 다음에 그거를 단어별로 함축을 하면 어느 정도 그 적정선이 나와요. 한번 해봐요. 해보고 제가 아니면 피드백을 하면 되니까. 자사 마케팅의 보완점을 찾고 수정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기획 방법. 자, 이게 문제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기획 방법. 자, 일단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느니 기획을 수식할 수 없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기획력을 쓰려면 이 기획력에 대한 구체화된 정의를 스스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기획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기획을 해봤습니다는 이거의 내용이죠. 전 근데 사실 네. 이 문단에서 뭘 어필하고자 키워드로, 하는지. 네, 가져가야 될지를 맞아요. 잘 못 정했어요.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분석력을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용이 데이터 조사와 시간대, 연령대 분석한 거나 성인의 수요조사 이런 것들 있죠. 뭐 취미시장 수요조사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고 특히 뒤에 가면 뭐 메타나 SA 광고 집행에서 노출량이나 인지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무조건 분석력으로 나와야 되는. 일단 분석력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분석력이라는 건 일단 수치적인 부분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본인이 중간중간 썼던 그 분석 툴과 왜 그걸 썼는지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분석은 결국엔 논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 분석 방법과 내 분석 접근이 합리적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매력도가 떨어지는 소구점과 한정적인 매체 활용으로 인한 부족한 노출량, 랜딩 페이지의 높은 이탈률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였고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문제점을 먼저 써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문제였습니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마케팅 활동이 필요했습니다라고 그 앞에 써놓은 이 부분은 문제 상황으로 짚을 수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문제 상황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점 자체를 이렇게 답정너로 쓰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노출량이나 랜딩 페이지가 계속 안 나오고 있었다. 뭐를 계속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 판단을 분석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여기도 답정너가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를 개선해서 상담 예약 전환율을 높이자는 목표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보다는 저는 사실 이 마케팅 캠페인의 기본적인 목적이 상담 예약 전환율을 높이는 것이었기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떤 분석을 써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플랜이 뒤에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플랜에 맞춰서 각각의 분석법과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 지표, 수치 다 나와야 돼요. 문장마다. 그래서 액션이 3개가 나오고 결과, 결론 이렇게 정리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이 추가가 되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전략적 사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녹여서 써볼 수 있겠죠. 사실 인사에서의 기획력과 마케팅에서의 기획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기획력의 정의를 본인들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문단 내용이 다 바뀌고 흐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제가 다시 피드백을 할 테니 어떤 기획력을 쓰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 보세요. 알겠죠? 네. 자, 오늘 개요랑 자기소개서 수정에 대한 그 피드백을 했는데 일단 이 내용들 지금 이력도 추가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3주의 시간 안에 이력 하나 추가하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그거에 대한 개요와 자소서가 나오게끔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저랑 계속 연락하면서 내용 정리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코치님하고 이제 서류 보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더 디테일하게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써온 이 자기소개서가 예상했던 대로 고칠 점이 많아서 3주 동안 다시 열심히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부족한 경험을 어떻게 또 채울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혼자 준비할 때보다 코치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잘 잡히는 것 같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3주 동안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화이팅!